나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초등학교에 다닐 때쯤 어머니께서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였었던 것 같다. 도심지에 있는 평범한 어느 빌라. 이곳에서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었다. 아버지는 잦은 야근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셨고 나는 밤을 두려워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매일 밤 찾아오는 알 수 없는 존재 때문이었다. 처음 그 존재에 대해 눈치챈 것은 어느 태풍이 부는 밤이었다. 어두운 방 안 침대에 눕게 되면 일직선으로 바깥으로 나 있는 창문이 보였다. 건물 밖의 가로등 때문인지 항상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 무서움을 잊으려 나는 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거실에 있는 거대한 뻐꾸기 시계가 울자 방 안은 마치 다른 공간인 듯 순식간에 고요해지더니 똑똑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일 거야. 나는 자신을 그렇게 안심시키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두 눈을 꼭 감고 속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봤지만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가 스쳤다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했고 정체를 확인하기 전까진 분명 잠에 들지 못할 터였다. 나는 이불을 살짝 내려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창문 앞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 희미하게 들어오는 불빛 덕분에 나는 그것이 사람의 형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문을 뜯고 들어오려는 도둑은 아니었다. 우리 집은 빌라의 4층이었고 마치 연기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똑똑똑하고 그것은 창문에 노크를 하더니 눈을 뜨고 이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두 눈. 두 개의 빛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기다렸고 그럼에도 귀신은 매번 나를 찾아왔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귀신이 나온다며 스트레스를 받는 나를 보고는 아버지는 큰맘 먹고 다음날 회사에 휴가를 쓰셨다. 우리는 산으로 1박 2일 캠핑을 가게 되었는데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다. 평일이라 그런지 캠핑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구석에 텐트를 친 뒤 오랜만에 휴가를 즐겼다. 아버지는 갑자기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해는 뉘역뉘역 지고 있었다. 나는 텐트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놀다가 호기심에 산책로 안으로 들어갔다.
문제가 있다면 산속은 해가 빨리 떨어졌고 가로등 같은 것도 없었기에 손전등이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나는 어둠 속을 한참 동안 헤매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이미 멀리까지 온 것인지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사방은 어두웠고 새어들어오는 달빛에 겨우 보이는 길을 걷고 있는데도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묘한 인기척에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 연기처럼 보이는 사람의 형상과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서히 다가오는 그것을 보고 나는 앞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갑자기 몸이 훅 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며 나는 그대로 산 아래를 향해 굴러떨어졌다. 온몸이 아파서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속닥이는 소리들과 함께 산능선 위로 연기처럼 보이는 사람 형태가 쓱 하고 올라왔다. 그것들은 밝게 빛나는 눈동자를 똑바로 뜨고 날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 집에서 느껴지던 시선, 창문 밖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던 귀신의 시선과 같았다. 소름 돋는 눈동자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둘 늘어났고 그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그것들은 산능선에서 천천히 나에게 가까워져 왔고 나는 기겁을 하고는 서럽게 울며 살려달라 소리쳤다. 두 눈을 질끈 감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멀리서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는 아버지를 보고는 안심을 한 건지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때의 사고로 다리에 금이 간 나는 한동안 깁스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생활은 불편했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아빠와 보낼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저녁에도 아빠의 방에서 함께 잠들었고 아빠와 함께 자는 날에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산속에서 아버지는 이상한 경험을 하셨다고 한다. 내가 사라진 뒤 텐트 근처를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넓은 산속을 뛰어다녀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한참을 헤매던 중 멀리서 묘한 불빛을 보게 되었는데 전등도 반딧불이 같은 것도 아닌 것이 마치 사람의 눈빛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그 불빛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고 둥둥 떠서 이동하는 것이 마치 따라오라는 것처럼 보였다. 손전등을 들고 불빛을 따라가자 도착한 곳은 산구석에 위치한 공동묘지였다고 한다. 그 뒤론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묘지 아래로 경사진 낭떠러지 밑에서 울부짖는 내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도와준 것 같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 방 창문 밖에서 나를 바라보던 시선은 어떠한 원한도 나를 해치려는 느낌도 들지 않았었다. 아마 그 귀신도 혼자 있는 내가 걱정돼서 바라보고 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귀신이 무섭지 않았다.